안녕하세요. 새로운 협회 사무실에서 BJ 뭉치에 따른 정치자금 첫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뭉치입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죠. 내일 태풍이 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진우님 접속하셨고요. 네, 진우님이 없는 협회가 매우 썰렁합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네, 바깥에 있는 강의원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방송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좀 세팅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현님. 네, 역시 강현님.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좋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도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강현님. 네. 예, 오늘 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준비한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요. 네, 제 방송의 첫 순서는 항상 뉴스 브리핑이죠. 뉴스 브리핑. 근데요. 화면 어떠세요? 녹색이 배경으로 나오니까 되게 좋죠? 저희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새로운 협회 사무실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되게 좋죠? 예. 제 이마도 반짝반짝하네요. 아, 기름이 줄줄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짜잔!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테이크아웃은 되지만 배달은 안 된다는 거. 그죠? 근데요, 이 중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중국이 바로 중국의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시작합니다. 배달 서비스. 지난 2일이죠. 스타벅스와 알리바바, 예.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가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공개하고요. 알리바바의 그 배달의 민족, 배민라이더 같은 서비스 회사가 있잖아요. 어머로라고 하는 배달 대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어머로와 제휴를 해서 커피를 배달하겠다는 겁니다. 커피를 배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새로운 서비스가 있죠. 그 허마sen생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마sen생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만 하겠다는 매장이니까요. 배달만 하는 매장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타벅스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타벅스 주문하게 되면 어머라는 배달 업체가 커피를 배달을 해줍니다. 사무실까지, 집까지.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허마센생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접속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러가 배달을 해다 주는 거죠. 그리고 네,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알리페이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스타벅스가 런칭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배달만 전문업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스타벅스는 안 해요. 스타벅스는 사실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은 그 땅 작은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스타벅스도 사실은 되게 비싼 매장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배달을 시작한다는 거죠. 중국은 알리바바라는 엄청난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배달해주지 않지 않나요? 제가 탐앤탐스까지는 배달해 봤는데 스타벅스 배달은 못 봤어요. 이제 스타벅스도 배달 사람을 사서 사오라 가면 되나요? 아, 그런가요? 안 사 먹어봤네요. 그렇게 스타벅스 가서 비싼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어보지 않아서요. 우리 저 협회가 있는 가산동에서는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 가산동의 그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더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가 1,000원입니다. 1,500원인가? 올랐나? 모르겠다. 저는 1,000원에 먹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시작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 마포에 어린이집까지 갖춘 만평 규모의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어디냐면요, 마포 청년혁신타운입니다. 그 서울 창업 허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마포 청년혁신타운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1만 평 규모가 있는데, 1만 평 규모는 유럽에서 최고 큰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프랑스 스테이션 F와도 규모가 같은 정도로 굉장히 큰 국내 최대 규모죠.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면요, 마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945기입니다. 신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옛날 건물. 예. 네, 없네요. 저도 심심해요. 네. 이 945개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39세 이하. 39세 이하가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기업이잖아요. 그죠?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있는 7년 이내의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한, 보유기 가능한 공간입니다. 일단 내년 2019년 4월 4분기에 부분 개소할 거고 지금 세팅하는 중이고요. 2020년 5월에 전체를 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혁신타운 중심으로 민간의 창업 지원 인프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 마포에 설치가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강남 테헤란로가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마포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마포에 가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생기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들 마포로 이사 가야겠어요. 서울주에 사무실을 마포에다 얻어볼까요? 근데 마포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삼성페이, 카카오뱅크, 토스와 같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반 이상, 53% 이상이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7월이네요. 7월 한 달 동안 삼성페이 앱을 한 번에도 써보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886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게 578만 명이 쓰는 것보다 올 7월에 886만 명이 늘었으니까 약 사용자 53%가 증가한 거고요. 이 외에도 카카오뱅크 이용자도 많이 늘었고요. 토스 이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토스는 그 작은 계좌이체를 계좌번호 몰라도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죠. 그죠? 약간 유사한 서비스긴 한데 이런 류의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또 창업기업에 관한 뉴스입니다. KB 하나은행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참여자 중심의 모바일 플랫폼인 피트인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직원이나 투자자 같은 이런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SNS 같은 거예요. 근데 오픈되지 않은 공유하는 내부 SNS가 오픈이 된 거죠. 피트인. 예. 사업과 아이디어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이 안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 창업자들과 사업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 해결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생태계 내 멤버들은 승인을 받아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형태인데요.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신청해서 모집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승인은 아직 안 났어요. 언제가 나겠죠. 안 나도 할 수 없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옴니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옴니 CNS라는 회사가 공감 인공지능 활용한 정신건강 관리 앱을 출시했습니다. 옴니 CNS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있는 이제 감성공감 인공지능 서비스 하와이유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옴니핏 마인드 케어라는 애플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옴니핏 마인드 케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거 이용하면은 이제 정신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처럼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어플을 이용하면 정신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플만 받아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옴니핏 마인드 케어 아크릴과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플만 받아서는 당장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나왔다는 걸 한번 소개해 보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피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퍼라는 회사가 그 스타 국민청원 Q&A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좀 답답하거나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요즘 뭘 하죠? 청와대에다 그 글을 올리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피퍼라는 서비스에다가 전지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전지현 너 남친구 있어 없어? 뭐라든가 박보검 너 이상이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스타가 답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피퍼가. 예. 모바일 앱이고요. 스타 국민청원 Q&A 서비스라고 합니다. 피퍼라는 어플 설치하시면 되고요. 대중과 팬이 원하면 스타가 답을 해주는 스타하고 협약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협약을 했는지 협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타가 답을 하는 건데 답을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몇 명의 스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글로벌 어플로 확대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외국에 있는 팬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피퍼의 앞으로의 비전이겠죠. 예. 한번 관심 있는 연예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제3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5일날. 9월 5일 1시부터군요. 예, 9월 1시부터, 예. 서울 블루스퀘어 아이마켓 홀에서 제3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라는 걸 개최합니다. 바이오밍 메디컬 기업, 센서 기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영역에 80여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하는 밀착형 엑셀러레이터인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창업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한번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에이틴벤처스입니다. 에이틴벤처스. 요즘 다시 창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틴벤처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제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블이라고 하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에이틴벤처스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것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하드웨어 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하드웨어 얼라이언스는 하드웨어 및 IoT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모임으로 국내 하드웨어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와 업체 간의 교류와 제조 파트너 매칭 등 투자 확대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모임이고요. 저희처럼 제조업을 좋아하는 그 기업 안에 지도사들은 이런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마루 180에서 오늘 29일날 개최합니다. 8월 29일날. 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예,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근데 요즘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저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라우드 펀딩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부가 주는 거는 R&D, 이제 기업, 이제 은행, 금융에서 주는 거는 뭐 투자 용자 대출, 민간 투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중이 주는 투자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도 굉장히 괜찮은 툴이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공부 좀 해보려고요.